자, 이거는 슬라이드 등에 제시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계획된 교육과정이 있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교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수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거 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하게 이행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충실도 관점이죠. 개발자 의도가 교실에 잘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사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 개발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까 교사 배제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교사는 이런 사용자, 소비자와 같은 수동적이고 소극적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대안적 관점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충실도 관점이고, 다른 대안적 관점을 수업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두 가지를 찾아라는 거죠.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니까 이때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창안자. 얘가 개발자, 창안자,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운영 실행의 관점, 슬라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논점입니다. 슬라이드 등의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자,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슬라이드 등에 따르면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 충실도, 상호 적응, 생성 관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공에서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공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한 개념 정도 숙지하시고 제시문에 나왔을 때 이게 자기평가인지 동료평가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의 권한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였었죠. 그 종래는. 이제 학생 중심 수업을 전개한다 보면 아무래도 평가도 아이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대표적인 평가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죠. 자기평가의 장점이라든지 뭐 동료평가의 장점 많이 쓰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스스로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게 제한이 있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평가를 좀 더 범위를 줄여주고 있죠. 그럼 자기평가다 하는. 자기평가를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거는 답이 굉장히 오픈형입니다. 학습의 강약, 자신의 어떤 강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죠. 앞으로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평가를 해나가면 학습의 전 학습 과정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학습 과정과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반성해보면서 반성적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든지, 또는 메타인지적 사고력을 높여준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henter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원격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격 수업이라면 온라인 수업이나 이러닝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체에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매체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서 애들이 원격 교육에 접근하는 경로가 좀 복잡하다. 그 매체를 선정하기 좀 곤란하죠.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쉽게 뭐 학습창을 연다든지 쉽게 화면창을 열 수 있는 뭔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매체를 선정할 수 있죠. 줌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거 교육행정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의사결정 모형이고, 둘 다 중요하다. 의사결정은 어쨌든 합리 모형부터 시작해서 합리 모형, 점정 모형, 쓰레기통 모형까지, 여기 나오는 최종 모형까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싹 다. 오픈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픈형 문제 좀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뭐 그런 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고요. 인간의 능력 한계로 해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 보통 이제 점정 모형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정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되게 많을 때 이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개선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불평 불만의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단점이고,